네, 7월 1일입니다.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까? 계획 세우지 마십시오. 계획 세워봐야 3시간도 안 가는 거. 그래서 요즘은 작심삼일이 아니죠. 예전엔 작심삼일이었지만 요즘은 빨리 지나가는 시대니까 작심 3시간. 그래. 그러니까 계획 세우지 말고 그날 그때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첫날은 그날도 잘 나와요. 시간이 흘러가면 어떤 핑계를 댄다고 그러면서 안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무슨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7월달, 8월달에 10명이 집에 들어가서 혼자 공부한다고 했다. 그 중에서 몇 명이나 제대로 할 것 같아요? 한 명도 제대로 못합니다. 한 명이나 할까? 학원 나오셔야 됩니다. 학원 나오셔야 한다. 그럼 학원 나오면 뭐 자릿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은 수강료가 지불됐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나오셔야 돼요. 근데 혼자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혼자 했으면, 지금까지 혼자 집에서 공부했으면 지금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들으면 알잖아요. 그게 과연 깨우쳐졌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원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학원 나오면 시간 뺏긴다. 시간 뺏기겠죠. 근데 와서 그냥 앉아있으니까 시간을 뺏기는 거라고. 와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공부했으니까 계속 혼자 같이 하는 거야, 같이. 그러면 정리가 될 텐데 그냥 앉았다가 가니까 시간 뺏긴다. 집에 가서 혼자 정리한다. 그거 뭐 공부가 아니죠. 그거는. 학원에 와서 아는 것은 맞다. 그렇게 정리하고 모르는 게 저게 저랬는데 헷갈렸는데 이게 되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학원에서는 그냥 앉아있고 집에 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학원 안 나와야지. 그러니까 학원에 오시면 학원에 와셔서 정리하는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꼭 숨고 싶은 생각이 들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이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8주 동안 수업이 진행될 건데 이제 빨리 수업이 진행됩니다. 많은 걸 알잖아요. 많은 걸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다 정리하고 그냥 중요한 부분만 탁탁 하고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책을 몇 페이지 가시냐면 그러면 4페이지 갑시다. 4페이지. 저기 밖에 가면 진도표가 있다고요. 진도표가. 그러니까 1시간 끝나고 진도표를 보면 다음 주는 순서대로 나가잖아요. 다음 주는 감정평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진도표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 진도표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제 감정평가를 하니까 다음 주는 예습을 감정평가 이렇게 해오시면 돼요. 자, 갑시다. 이제 오늘 공부. 오늘은 이제 총론하고 개발론 할 건데 그러면 지금쯤이면 총론에서 뭘 공부할까 정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총론에서는 주로 공부하는 게 4가지잖아요. 첫 번째 부동산학의 체계. 이 부분은 출제 비중이 높지 않다. 두 번째가 뭐 나와요? 개념. 개념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할 것이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개념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매우 좋아하는 거 대지, 택지, 부지 이런 거 분류, 부동산의 분류 또 씁니까? 쓰고 싶으면 써요. 자, 이게 끝나고 나면 뭡니까? 특성 이렇게 이제 구성돼. 그러면 개념에서 한 문제, 분류에서 한 문제, 특성에서 한 문제 이렇게 배정돼 있다. 이렇게. 자,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개발론 갈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체계. 체계에서는 뭘 공부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안 됩니다. 출제 비중은 매우 낮다고 그랬어요. 체계에서는 부동산학을 배우니까 부동산학의 개념 정의, 부동산학의 정의 이거 애운다, 애우지 않는다? 애우지 않는다. 한번 읽어보는 거 족하고 시험에 출제되면 틀린 말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읽어본 거 족하는데 첫 번째 써져 있는 게 김영진 교수란 분이 이렇게 정의한 거고 요 밑에는 안정근 교수란 분이 정의했는데 그건 애울 필요 없고 이렇게 개념 정의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은 1번 김영진 교수가 말한 거.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을 말한다. 한 4번, 5번 출제했습니다. 틀린 말 만들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부동산 활동. 그다음에 부동산학의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건 부동산학의 성격이다. 성격. 학문적 성격. 얘는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는 거 좋하다. 그러면 여기 이제 부동산학의 체계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거. 부동산학의 성격. 이 부동산학의 성격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성격,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걸 풀어 헤치면 5가지 말할 수 있다. 경험과 규범과 응용과학, 종합과학, 사회과학. 이걸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책에 보면 경험과학 옆에 설명, 규범과학 옆에 설명 나오잖아요. 다 무시하고 타이틀만. 제가 타이틀 해볼게요. 경험과학, 규범과학, 사회과학, 응용과학, 종합과학. 됐죠? 그렇게 여러분도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이 5개 기억하기 싫다. 그러면 4개만 기억하자고. 4개만. 책 4페이지 왼쪽 사이드를 가면 그
그러면 확인이라고 해서 부동산학은 추상적 학문 X, 순수가격 X, 자연가격 X, 가상가격 X. 됐습니까? 요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가지만. 그래서 부동산학은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학문적 성격 매우 중요하다. 요 책에는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는데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다? 부동산학의 성격인데 성격은 요 다섯 가지 기억하면 좋은데 기억하기 힘들다. 그러면 네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추상적 학문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순수과학 아니라고 그랬죠? 순수과학의 반대가 뭡니까? 응용과학. 이렇게 반대. 그러니까 과학은 응용과학과 순수과학이 있는데 부동산학은 어디에 속한다? 응용과학에 속한다. 순수과학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 아니다. 자연과학의 반대가 뭐예요?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반대가 사회과학. 그럼 과학을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으로 나눌 때 부동산학은 뭐다?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부동산학은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다. 그 뭘 연구합니까? 인간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 사회현상, 부동산 가격이 왜 올라갑니까? 이런 거 배우는 것이다. 사회과학이다. 심각할 필요 없는데 매우 심각해지네. 아주 마음을 굳게 다지고 온 것 같은데. 자, 그럴 필요 없어요. 금방 흐트러진다고 합니다. 한 시간이 끝나고 나면 가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집에 갈까 말까? 이렇게. 좀 있으면 핸드폰도 만지작거리고 다 그렇게 돼 있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굳게 마음 가지지 말고. 자, 가는 거 이제. 그 다음에 가상적인 학문이 아니다. 가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 사고 파는 걸 연구하는 거니까 매우 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이 네 가지 성격을 해당되지 않는다. 추순자가 아니다. 그러면 4페이지 다 정리됐습니다. 4페이지 다 정리된 게 아니라 4페이지에서 학문적 성격까지 4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성격.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4페이지가 다 끝나지 않고 4페이지에 거기 이런 거 있습니다. 왼쪽 사이드에 참고락에서 해서 부동산학의 3대 측면 나왔습니까? 이것도 예전에 자주 출제됐지만 요즘은 약간 출제 비중은 떨어지지만 그러나 부동산학을 배울 때 3대 측면을 모르면 안 되니까 3대 측면을 이제 가볍게 보자고요. 부동산학의 3대 측면 참고락에서 3대 측면은 세 가지겠죠? 부동산학 또는 부동산의 3대 측면 그래요. 이 3대 측면의 의미, 이 부동산을 볼 때, 이 부동산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법률적 사항을 생각할 것이다. 두 번째 돈과 관련된 경제적 사항을 생각할 것이다. 세 번째는 기술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물리적은 있는 그대로. 토지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될까? 건물의 높이는, 건물의 층수는 이런 거 생각한다. 이걸 기술적, 물리적. 이 세 개를 생각하는데 이 세 개를 뭐라 한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학의 무슨 측면? 3대 측면이라고 부른다. 하나만 있으면 뭐라고 그랬으면 하나만 있으면 개별. 두 개 이상이 결합되면 뭐라 했습니까? 복합. 그럼 우리가 이 부동산 생각할 때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하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개를 결합해서 생각한다. 그럼 부동산학은 전부 다 사고 방식이 세 개를 결합했습니다. 뭐라고 한다? 복합 개념으로 생각한다. 복합 개념. 3대 측면 이꼬르. 3대 측면 이꼬르 뭐다? 복합 개념이다. 복합 개념. 그래서 부동산의 3대 측면은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법경기. 3대 측면은 법경기. 예전에는 법률적 측면이 뭡니까? 경제적 측면이 뭡니까? 기술적 측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요즘은 전혀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다. 선생님 나오면 어떻게? 내가 여기서 계단 통하지 않고 여기서 걸어가 버릴까?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3대 측면인데 세 개를 결합한 게 3대 측면인데 법경기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 법률적하고 경제적은 형태가 없다. 그래서 무형. 그러나 기술적은, 물리적은 형태가 있다. 그것을 유형. 저로 보면 저의 나이, 저의 재산, 제 나이 보인가요? 안 보이죠? 42. 그렇지. 제 나이. 이게 법률적 사항이라고. 여러분 제 얼굴 보면 제 고향이 보인가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 제 주민등록번호가 보인가요? 안 보이잖아요. 그게 저의 법률적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법률적 측면은 형태가 없으니까 안 보인다. 자, 그다음에 저의 재산, 저의 연봉, 제 지금 예금 정도 이런 거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경제적 측면이야.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은 보이지 않는다. 왜? 형태가 없으니까. 무형. 그러나 여러분이 저 봤을 때 키는 어떻다. 배는 요즘 들어가고 있다. 배 들어가고 있죠? 안 보이십니까? 뭘 보십니까? 학원에 오셔서
개론 공부 열심히 하지 마. 그러지 말고 개론 선생님이 어떤 형태로 변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셔야지. 개론 공부라는 게. 그러잖아요. 개론 공부 해도 맹득이잖아요. 모의고사 보면 계속 60점, 계속 50점.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개론 선생님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만 자세히 보셔도 된다 이렇게. 자, 농담하는 거고 저를 보면 형태가 보이죠? 저의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 눈에 보이는 대로요. 안경을 꼈네, 머리는 어땠네, 이발을 했네, 어땠네 이런 것을 기술적, 물리적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기술적, 물리적은 형태가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유형. 그래서 예전에는 이 3대 측면이 어떻게 3대 측면입니까? 이런 거 물어봤다고. 그러면 용도, 지역, 소유권 이렇게 준다고. 용도, 지역, 소유권 이렇게 주면서 이게 법경기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다고. 25년 전에. 그러면 그것은 법률적 측면이라고. 25년 전에 그렇게 물어봤고 지금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다. 지금은 이 3대 측면 자체를 물어보지 않아요. 잘. 다만 이제 지문에 쭉 훑어갈 때 이 법률적 경제적은 유형이냐 무형이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유형입니까? 무형입니까? 무형. 그러면 기술적은 유형.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실제로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야. 이렇게 단순하게는 주지 않는다고 봐요. 기술적 측면은 유형 이렇게 단순하게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기술적 측면은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이 유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요 유를 무로 바꾸는 순간 틀린 지문이 된다. 자,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을 생각할 때 전부 다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 법경기로. 이 법경기를 결합한 걸 뭐라 한다? 복합 개념이라고 한다. 복합 개념. 그럼 부동산 관리,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복합 개념으로. 그럼 손익분기점을 파악했다. 회계 관리한다. 수지 관리한다. 인력 관리한다. 무슨 관리? 경제적 관리. 기억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걸 외울 필요 없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된다고. 그래서 실제 시험 지문이 부동산 관리는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OX? O. 이게도 실제 시험 지문이었습니다. 부동산 관리든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든 전부 다 무슨 개념으로? 복합 개념으로. 그래서 이 복합 개념과 관련해서 3대 측면과 관련해서 여기 있는 것도 시험 지문에 나왔고 최근에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있다. 그럼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도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복합 개념이면 법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분석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것도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것은 복합 개념으로 돼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복합 개념이 나오면 3대 측면.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은 법률적, 경제적은 형태 있다 없다? 없다. 무형. 기술적은 유형.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만 좀 더 나가볼까요?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법경기로 이루어진다.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경제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지. 이 토지 개발할까 말까? 타당성 분석한다. 법적으로는 타당성 할까? 법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그럼 개발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을까? 경제적 타당성이 있을까? 이 말은 수입과 지출 중에서 수입이 더 많을까? 이 소리요.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을까? 이렇게. 그럼 결국은 타당성 분석은,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수익이 더 많아야 타당성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법경기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경제죠. 좀 있으면 나올 거 이렇게. 자, 이제 3대 측면까지 끝났어요. 3대 측면이 끝나고 나면 그럼 부동산학은 과연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및 연구 분야라고 나옵니다. 연구 대상과 연구 분야 중에서 어디가 시험에 잘 나올까? 연구 대상, 연구 분야는 잘 나오지 않는 편이다. 그럼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다. 자체가 아니고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그럼 부동산 활동은 뭔데? 부동산 활동을 뭐냐고는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이걸 뭐라고 한다? 부동산 활동이라고 한다. 그럼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 인간이 부동산을 투자한다, 감정평가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사고 판다, 수요 공고한다, 이런 걸 공부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뭐다? 현상. 26회 때 시험 질문입니다. 자, 연구 분야. 연구 분야는 출제 비중이 연구 대상보다 떨어진다. 연구 분야와 연구 대상은 같은 말이야.
연구 대상, 연구 분야 이 말은 이 책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 말이 이게. 우리 이 책 공부하잖아요. 이 책. 이게 이 책. 그러니까 연구 대상은 공부 대상이야. 공부 대상. 연구 분야는 공부 분야야. 그럼 부동산학을 공부하라서 뭘 공부해? 이 책을 공부하잖아. 그럼 이 책에 있는 것들. 그럼 이 책에 있는 것 보면 그러면 부동산 특성도 있고 경기 변동도 있고 수요 공급도 있고 이잖아요. 연구 분야는 부동산의 특성, 뭐 부동산 시장, 부동산 경기 변동 등등 게 있잖아요. 이거 공부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이런 것은 학문적으로 우리 투자도 배우고 금융도 배우고 개발도 배우고 감정평가도 다 배운다고 이런 거. 근데 이걸 학문적으로 나누면 이론 분야와 실무 분야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냐? 가볍게 들으세요 그냥. 이론 분야와 실무 분야가 있다. 그럼 이론 분야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 안 내. 내면 어떻게 걸어가 그냥 제가. 네, 안 나온다고. 다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실무 분야에 결정 분야라는 게 있고 결정 지원 분야라고 있다. 이 결정 앞에가 생략된 말이 있어요. 뭐가 생략됐을까요? 의사. 앞에가 의사가 생략됐다고. 의사. 그러니까 의사 결정 분야가 있어. 내가 할까 말까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 분야가 있다는 소리야. 우리가 배우는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내가 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는 분야가 있다. 의사를 결정하는 분야가 있다. 그게 뭘까? 투자할까 말까? 개발할까 말까? 은행에서 돈 빌릴까 말까? 이걸 우리는 부동산의 연구 분야 중에서 결정 분야라고 한다. 투금계는 결정 분야라고 한다.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결정 지원 분야가 되겠죠. 결정 지원 분야. 그럼 결정 지원 분야는 결정 분야에 지원해 주는 거, 서포트 해 주는 거. 제가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내가 투자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어. 고민. 투자 결정 분야잖아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감정평가사가 와서 이거 투자 가치 충분합니다. 투자하세요. 이렇게 저에게 지원해 준다는 소리야. 지원. 그다음에 상담이, 컨설팅이, 중개가, 관리가 이런 것들이 결정 지원 분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정 지원 분야 순서 여기 있는 거 기억하지 말고 결정 분야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가 있다? 투금계가 있다. 뭐 이 정도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고 뭐다? 활동과 현상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 중에서 결정 분야는 투금계. 자, 끝. 자, 지금 책은 5페이지 상단까지 끝냈어요. 근데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 현상은 시험에 안 나와. 현상이 뭐냐고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근데 활동만 가지고 시험을 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부동산 활동 보자고요. 부동산 활동은 개념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들.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사가 돼서 중개 활동을 한다고. 중개 활동. 그게 부동산 활동이에요. 활동. 자, 근데 부동산 활동의 이제 주체는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섹터가 있다. 얘도 예전에 한두 번 나오고 요즘은 거의 사라졌어요. 국가가 한다. 국가가 부동산 활동한다. 정부가 한다. 지자체가 한다. 그러면 공적 주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한다. 개인이 한다. 기업이 한다. 사적 주체. 제3섹터는 공적 주체, 사적 주체 같이 하는 거 이렇게. 자, 부동산 활동에서는 그나마 중요성이 있는 게 부동산 활동의 속성.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부동산 활동이 가지고 있는 성질. 이건 이제 속에 가지고 있는 성질이니까 뭐 이거 본질적 가치라 하는데 이걸 뭐 특성 이렇게도 상관없어요. 이 부동산 활동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이거는 부동산의 특성하고 약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럼 부동산 활동의 이제 속성이 10가지가 쭉 게시되는데 이 10가지를 다 기억할 필요 없이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몇 가지만 기억하시냐면 요 사회성, 공공성 기억하고 그다음에 임장활동, 공간활동, 그다음에 대인활동, 대인활동, 장기적 고려 요 5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뭐 과학성, 기술성 뭐 이거 크게 문제가 되잖아요. 자, 사회성, 공공성, 사익성 그러는데 이 공적 주체가 부동산 활동합니다. 그러면 사회성, 공공성을 추구하는 거야. 이걸 공익을 추구한다고 그래. 그러면 사적 주체, 민간이 부동산 활동을 하면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고. 그 자기 이익이 뭡니까? 사익성이야. 사익성.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공적 주체가 부동산 활동을 했다. 그러면 사회성, 공공성을 추구하는 거고 사적 주체, 민간이 부동산 활동을 한다. 그러면 사회성, 공공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지. 여러분 토지에다가 무슨 활동을 한다. 건물 짓는다. 그러면 사회성, 공공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개인은, 사적 주체는, 민간은 사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을 공적 주체가 하는 활동으로 보면 사회성, 공공성을 추구하는 거고
사적 주체가 하는 활동을 보면 뭐요? 사익성을 추구하고 이렇게. 자, 윤리성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윤리성은 좀 이따 다시 볼게요. 그 다음에 임장활동. 부동산은 못 움직이니까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활동할 때는 현장에 가서 봐라. 이게 임장활동. 감정평가사가 뭐 부산에 있는 해운대구에 있는 토지를 평가한다. 가서 봐야 된다는 소리야. 그것을 임장활동. 다른 말로 현장활동.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은 공간입니까? 아닙니까? 공간이잖아요. 토지는 공간 덩어리잖아요. 여기 지표면 수평 공간, 공중 공간, 지하 공간. 그래서 토지는 공간 덩어리다. 토지는 수평 공간, 공중 공간, 지하 공간 이 세 개를 합쳐서 3차원의 입체 공간. 그러면 부동산 활동을 한다는 것은 수평 공간, 이 지표면에다 뭐 한다? 이것도 분산 활동. 지하에다가 뭘 설치한다? 이것도 분산 활동. 공중 공간에다가 뭐 한다? 이것도 분산 활동. 그럼 부동산 활동은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분산 활동은 무슨 활동이다? 공간 활동이다. 부동산은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물건. 그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무슨 활동이요? 대의물 활동. 대의물 활동. 근데 결국은 부동산 활동은 사람끼리 이루어지는 거야. 부동산 사고 판다, 매매 활동한다. 그러면 제가 부동산 사고 팔 때 동물하고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끼리 사고 파는 거지. 그래서 대인 활동.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면서 무슨 활동이다? 대물 활동이다.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의 성격을 갖지 대물 활동은 아니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대물 활동이면서 무슨 활동이다? 대인 활동이다. 자, 부동산 활동을 할 때, 부동산 사고 팔 때,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한다고. 그것을 장기적 고려 그래. 장기적 고려, 장기적 배려 이렇게 한다고. 배려. 자, 부동산의 수명이 영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할 때는 신중하게 해라. 장기적 고려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다 하나 추가한다면 이게 장기적 고려라는 뜻은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잘 생각해라 이 소리야. 잘 생각해라. 그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라.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가? 부동산이 영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하나를 추가해 볼까요? 비가역성이라는 게 있어. 비가역성. 비가역성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힘들다. 비가역성. 비가역성은 한번 잘못 이용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힘들다. 그걸 비가역성이라고 그래. 그럼 부동산은 비가역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된다고. 의미하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나오겠네. 부동산이 갖는 영속성, 비가역성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신중하게 잘 생각해라. 장기적 고려하게 만든다. 됐습니까? 이렇게 비가역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비가역성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힘들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그래서 아파트가 부족하다 해서 북한산 국립공원을 다 밀어붙여가지고 아파트 건설했다. 영원히 북한산 국립공원을 원래 상태로 만들어낼 수 없다. 그게 비가역성입니다. 비가역성. 저는 그 TV에 나오는 뭐 탤런트 배우들 보면서 저거 어떡할까 비가역성 때문에 보톡스 맞아가지고 얼굴 이상한 사람들. 그 막 배우들 막 보톡스 맞아가지고 가수를 막 보면 보톡스 맞아가지고 얼굴이 막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속으로 이제 비가역성. 그렇지? 원래 상태로 들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 비가역성 때문에 어떡하지 저거? 옛날 모습은 다 사라졌네. 그렇지? 그런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얼굴이 더 안 예뻐진 분들. 입술이 막 이렇게 크게 돼갖고 막 이렇게. 자, 그러면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영속성하고 뭐다? 비가역성 때문에 이렇게. 자, 부동산 활동 모두 다 복합개념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이 이루어지죠. 복합개념. 그럼 윤리성을 좀 볼까요? 윤리성. 부동산 활동할 때는 윤리적으로 하라는 소리야. 그게 윤리성. 사기치지 말라는 소리야. 그게 윤리성이라고. 그럼 이제 윤리성에는 여기가 네 가지가 있다고. 자, 어떻게 네 가지가 있냐면 고용윤리라는 게 있고, 자, 책에 있죠? 고용윤리라고. 그 다음에 조직윤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윤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중윤리인가?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있다고. 자, 책 봐봐요. 책 보면 5페이지. 거기 윤리성이 4개 나왔죠? 4개. 초창기 시험에서 나왔던 겁니다, 이게 한두 번 나왔었는데, 자,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게 뭔가. 여러분이 중개사입니다. 여러분이 중개사면, 그럼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부동산 업자예요, 업자. 부동산 업자. 그럼 고용윤리는 여러분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돼서 직원을 고용하겠죠? 그럼 직원한테 사기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고용윤리는 부동산 업자와
업자와 종업원 간에 윤리가 있어야 된다. 이걸 고용윤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조직윤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여기 여기 좀 보면 여기 중개업자끼리 이 조직 가지고 많이 그 다툼이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빨리 없어져야지.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 국정조사해서라도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중개업소 어디 지역하면 거기 이렇게 해원제가 있다잖아요. 해원제. 그럼 하곡동에 내가 중개업을 하려는데 거기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회원들만 이렇게 가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원 가입 안 하면 앙따 씻고, 그 다음에 하곡동에서 내가 다른 중개업소를 이렇게 인수하려면 그러면 회원에 가입해야 되고,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고, 회원 가입하지 않으면 앙따 시키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고, 비일비재. 그러면 이제 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그러겠지.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조직윤리는 부동산 업자끼리 윤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업자끼리. 그러면 이제 업자끼리 윤리. 이걸 조직윤리라고 그래요. 조직윤리. 그러니까 이 조직윤리는 다른 중개업소 가서 장부를 뒤진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다른 중개업소 가서 이렇게 거기 뭐 접수장이라든지 매물대장이라든지 이거 보는 순간 싸움이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업자끼리도 윤리가 있어야 된다. 이걸 조직윤리라고 그래요. 자, 글씨가 좀 이상하게 써서 자, 다시 써드릴게요. 조직윤리는 업자끼리 윤리 있어야 된다. 끼리 윤리. 이렇게. 그럼 서비스윤리는 부동산 업자가 의뢰인이 오면 의뢰인에게 지켜야 될 도리. 의뢰인에게. 그러니까 업자와 중개업자와 의뢰인. 그러니까 팔러 온 사람에게 의뢰인이 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사기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이게 서비스윤리. 공중윤리는 중개업자들이 일반인들에게 인식을 좋게끔 해줘야 돼. 그러니까 중개업자도 전문가니까 전문가로서 일반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된다. 이게 업자와 일반인의 관계. 이렇게. 그러면 공중윤리는 중개업자와 부동산업자와 일반인도 윤리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공중윤리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부동산활동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활동 속성은 다 외우지 말고 자 봅시다. 사회성, 공공성, 사익성이 있다.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것은 이 두 개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고용윤리가 나오면 그러면 부동산업자와 종업원의 관계. 조직윤리 나오면 부동산 업자끼리, 서비스와 공중윤리는 좀 비중이 떨어지고 이 두 개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대인활동, 대물활동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장기적 고려, 영속성, 비가역성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부동산활동은 임장활동이 잘 나오죠. 임장활동. 부동산의 특성, 무슨 특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자, 됐어.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겨봅니다. 넘겨서 6페이지 뭐 나왔습니까? 6페이지 이런 게 나와요.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의 분류. 이게 이제 작년에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23회 때, 여기 28회가 빠졌는데 28회 때, 작년에 31회 때 이렇게 출제했어요. 매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출제할 확률은 약간 떨어져요. 작년에 나왔다는 의미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뭐 이게 지문에 나오고는 그러진 않을 거고 나오면 단독문제니까 올해 단독문제 나올 확률은 좀 떨어집니다. 자, 거기 봅시다. 자주 보시고 외우지 말고. 자, 우리나라에 표준산업 분류라는 게 있어요. 그 표준산업 분류 보면 부동산업을 분류할 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우리한테 엄청 어렵게 주려면 이렇게 준다고. 부동산업의 세세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럼 세세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은 세세분류입니까? 세분류입니까? 세분류. 아주 어렵게 주면 그렇게 줄 수 있지만 그래도 정도까지는 힘들 거고 그냥 이거 보자고요. 부동산업은 두 개로 나눌 수 있네요. 어떻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하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하고. 근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은 다시 두 개로 부동산 임대업하고 부동산 공급이 개발입니까? 개발이 아닙니까? 개발이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그 다음에 세세분류 갈까요? 세세분류로 갔더니 특징이 있네.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맞죠?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자, 거기 건물인데 건물이라고 나왔네. 기타 부동산 임대업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 그 밑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몇 개 나눴습니까? 세 개.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자, 그 밑으로 갑니다. 그 밑으로 갔더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관리업하고 뭘로?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으로. 근데 부동산 관리업은 몇 개로 나눠놨습니까? 두 개. 부동산 관리업은 기타 부동산, 기타 건물 관리업 이런 게 있다 없다? 없다. 부동산 관리업은 기타란 말이 없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에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동산 감정 평가업, 부동산 컨설팅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네. 부동산 컨설팅 이런 게 없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업은 두 개로 나눴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하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하고. 그럼 임대 및 공급업은 다시 두 개로 나눈다. 어떻게 해요? 임대업하고 개발 및 공급업하고. 임대업 세 개로 나눠진다.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 몇 개로? 세 개로. 어떻게 세 개로 나눕니까?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두 개로 나누네. 부동산 관리업하고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하고. 그럼 부동산 관리업은 포인트가 기타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은 중개 및 대리업, 투자 및 자문업, 투자 자문업, 감정 평가업으로 됐습니까? 이렇게 자주 보시지 막 외우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단독 문제 나온 적 없고 지문 나오는 거예요. 지문. 근데 지문 나오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요거 종합식하고 의사결정. 이렇게. 이거 외에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 외에도 다른 것도 많이 있다.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 공부 방법인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단독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야. 안 나오고 여기 지문 하나 줄 건데 지문 하나 나오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종합식. 그러면은 의사결정 접근법 이렇게. 그럼 종합식, 종합하고 똑같은 말이 뭘까? 복합. 그러면 이 종합식이 나오면 법경기 나온다고.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법경기가 복합 개념으로 해요. 복합 개념. 종합하고 똑같은 말. 종합하고 똑같은 말은 그럼 법경기 복합 개념으로.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부동산학을 접근할 때 종합식 접근 방법은 이것저것 다 하겠다는 소리예요. 다 하겠다. 이게 종합식 접근 방법.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에서 종합식 접근 방법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부동산 그러면 이 부동산 그러면 결국은 법경기잖아. 이 세 개를 다 총망라해서 하겠다. 이게 종합식 접근 방법. 시스템적 사고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법경기 나오고 복합 개념. 그러면 종합식. 우리나라는 부동산학을 접근할 때 종합식으로 접근한 거야. 종합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을 체계화시키고 단기간에 통일화시켰다. 정착시켰다. 이런 접근 방법이 종합식. 자, 종합식 그러면 법경기 무슨 개념? 복합 개념.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정착시켰다. 그걸로 끝. 헷갈리는 것은 중점식이라고. 그러니까 중점식 접근 방법하고 종합식 접근 방법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중점식도 법경기가 나온다고. 중점식도 뭐요? 중점식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 나와. 종합식도 법경기 나오고 중점식도 법경기 나오는데 종합식은 법경기 복합 개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중점식은 법경기 특정 측면에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부동산이 있는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있는데 이 세 개를 싸잡아서 복합 개념으로 접근했다. 종합식. 이 세 개 중에서 법률적 측면만, 경제적 측면만, 기술적 측면만, 특정 측면에서만 접근했다. 그게 뭐요? 중점식. 의사결정 접근법. 아까 우리 의사결정, 결정 분야, 투자, 금융 이런 게 있었죠. 투자, 금융 이런 거. 그러면 의사결정할 때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자기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투자 의사결정할 때 어떻게 하면 이윤 극대화 되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부동산학에 접근하겠다. 이걸 의사결정적 접근법. 그 의사결정 접근법이 나오면 자기 이윤 극대화. 이 말만 찾아내면 된다. 이렇게. 자, 분산식 접근 방법이 나올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분산식 접근 방법은 개별적, 부분적으로 공부하겠다. 이게 분산식 접근 방법. 이 분산식 접근 방법은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경제학을.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부동산학이 필요하다. 그때 찔끔찔끔 부동산학을 공부하겠다. 이걸 분산식 접근법 이렇게 해요. 분산식 접근 방법은 부분적 개별적이 나오는 거고, 중점식 접근 방법은 특정 측면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종합식 접근 방법은 복합 개념이 나오는 거고,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이윤 극대화가 나오는 거. 그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자, 됐습니까? 예, 됐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학의 책에서 마지막으로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 몇 페이지? 7페이지. 일반 원칙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운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초창기 시험에서는 이런 걸 냈다고. 내기 좋잖아. 이게 다음 중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아닌 거. 그럼 여기다 하나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여긴 4개 나왔고. 요즘은 이런 건 내주지 않습니다. 26회 때 이제 이걸 하나 내있죠.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중에서 능률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그럼 능률성의 원칙을 위해서는 부동산 활동할 때 소유 활동과 부동산 활동과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이 있다. 소유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체유형해야 된다. 거래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려면 사기치면 안 되고 거래 질서가 확립돼야 된다. 그러니까 거래 질서가 확립되어 있다면 부동산 활동, 거래 활동이 능률화된다. 이렇게만 연결하시면 돼요. 안정성, 경제성, 공정성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중에서 뭔만? 능률성만. 그럼 능률화되기 위해서는 저기 능률성이 부동산 활동을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합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려면 소유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려면 체이용하십시오. 거래 활동이 능률적으로 되려면 거래 질서가 확립돼야 됩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옆에 사이드에 확인이라고 나왔을 겁니다. 7페이지 오른쪽 사이드에 확인이라고 나왔습니까? 이제 부동산학의 일반적 이념이라는 게 있다고. 일반적 이념.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거야. 이념은 추구하는 거. 우리의 이념은 우리의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이념은 통일이잖아. 통일.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게 통일이야. 통일. 그러면 부동산이 추구하는 건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이 있다는 소리야. 합법성이 있다. 근데 이제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 활동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세 가지 나눌 수 있냐면, 국가가 하는 거, 지자체가 하는 거, 공기업이 하는 거, 이걸 정부 부문이라고 그래요. 정부 부문. 정부 부분이 있고, 우리들이 하는 거, 사인이 하는 거, 이걸 민간 부분이라고 하고, 그러면 감정평가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 이렇게 협회가 하는 거, 전문협회 부분 이렇게 나눈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뭘 요구하냐면, 부동산 활동의 부분은 정부 부분도 있고, 민간 부분도 있는데, 근데 요 민간 부분, 정부 부분을 여기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이념하고 연결시켜보라고 한다고, 연결. 그럼 민간이 부동산 활동을 한다면, 그러면 부동산학의 일반적 이념 이 세 개 중에서 뭘 추구하냐 이 말이지. 이 합법성은 당연히 해야 되고, 합법성은 부동산 활동할 때 법을 어기지 마라는 소리야. 법을 어기지 마라.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일반적 이념은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건데, 법을 어기지 않는 법인 내에서, 법의 태도 내에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형평성을 추구합니다. 이 말이야. 근데 부동산 활동을 민간 부분만 보자. 부동산 활동은 민간 부분도 있고 정부 부분도 있죠. 근데 부동산 활동은 민간 부분만 보면 그러면 효율성하고 형평성 중에서 뭘 추구하냐 이 말이지. 뭘 추구한다? 효율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부동산학의 체계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체계 끝나고 나서 이제 한 페이지를 넘기면 뭐가 나옵니까? 부동산의 개념. 자, 개념. 자, 부동산의 개념 갑시다. 개념. 시간이 좀 애매해도 부동산의 개념까지 조금이라도 더 보게요. 그래서 이제 시간 되면 그때 쉬었다 할 거니까. 자, 앞에 지금 이 시간에 처음부터 했던 거 부동산의 체계는 나올 확률은 좀 떨어지고 부동산의 개념은 올해 뭐 100% 나올 거예요. 100%. 어쩌면 1번 문제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 부동산의 개념은 작년에는 시험에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출제 확률이 매우 높다. 자,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학은 모두 다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도 복합 개념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 복합 개념 부동산이 뭔데? 복합 개념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개를 결합한 거. 그것을 복합 개념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 복합 개념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 부동산, 경제적 개념 부동산, 기술적 개념 부동산 이 세 개를 결합한 것을 뭐라고 한다? 복합 개념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복합 개념 부동산의 뜻이 끝났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펼쳐보는 거고, 그럼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면 비교 대상이 2개 더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면 복합 부동산과 복합 건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복합 건물은 중요성이 떨어지고 이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같은 말 다른 말? 전혀 다른 말이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법경기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법경기. 그러니까 법경기가 나오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런데 복합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 나온다. 토지 건물이. 복합 부동산은 이렇게 토지가 있고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부동산은 몇 개다? 2개다. 토지도 부동산, 건물도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을 이용하고 사고 팔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사고 파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다음 부동산 이용하고 거래할 때 토지와 건물을 마치 하나로 본다. 그걸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개념이다. 부동산 이용하고 부동산 거래하고 부동산 평가할 때 따로따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걸 2개를 싸잡아서 마치 하나로 본다. 그걸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 부동산은 전혀 다른 말이 된다. 전혀 다른 말. 자,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법경기, 복합 부동산 토지와 건물. 복합 건물은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죠. 복합 건물은 하나의 건물인데 2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상복합 건물. 하나의 건물이 2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 중인 거. 자, 건물만 보죠. 1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 나머지는 주택, 이런 것을 주상복합 건물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을 복합 건물. 복합 건물은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복합 개념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 자, 다시 이제 3개를 구별했으니까 복합 개념 부동산 와야지. 여기서는 복합 개념 부동산이 주가 되니까 복합 부동산은 끝난 거예요. 이걸로 끝난 거고 이제 복합 개념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을 체계화시킨 것이다. 그럼 여기 있는 거, 책에 있는 그 표를 머릿속에 딱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입력시켜야 한다. 그 법률적 개념은 다시 2개로 나눠져요. 법률적 개념은 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합니까? 그게 법률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부동산학에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부동산 학자들이 2개로 나눈 거야.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넓은 의미의 부동산을 나눈다. 그럼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뭘 좁은 의미의 부동산한다? 민법상 부동산을.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부동산학에서는. 그 민법에서는 뭐라고 했는데 민법 99조 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학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부른다. 그럼 이 3가지가 똑같다고 그랬죠?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최근에 한 2, 3년 걸쳐서 시험에 나왔던 거, 우리 공인중개사하고 감정평가사하고 거의 똑같게 나왔던 거,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OX? O.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한자말로 하면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협의의 부동산. 그러면 우리가 4가지가 똑같다는 거 아시겠죠? 좁은 의미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러면 좁은 의미가 나오면 뭐도 나온다? 넓은 의미 나온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 한자말로 뭡니까? 강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한자말로 강의 부동산. 그럼 넓은 의미의 부동산, 강의 부동산이 똑같은 말이고, 그럼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다 뭘 더한 것이다? 준부동산을 더한 것이다. 준부동산. 이렇게 가로넣기를 할 수 있어야 돼. 표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결국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법률적 개념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좁은 의미는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더하면 그러면 무슨 개념이 된다? 넓은 의미, 강의 분산이 된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험 문제를 이렇게 그대로 주면 좋을 텐데 약간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죠. 출제자가. 준부동산을 딱 끄집어내는 거야. 준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으로서 법률적 개념이다. OX, X. 준부동산이 법률적 개념인 것은 맞다. 그런데 준부동산은 좁은 의미가 아니다. 넓은 의미에 속한다. 되셨죠? 그렇게 이제 속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경제적 개념도 있을 건데, 경제적 개념은 5가지가 쭉 나와야 돼. 자산, 자본, 생산재, 다른 말로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이렇게. 이게 경제적 개념입니다. 그럼 기술적 개념은 네 가지 나와야 되죠?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렇게. 예? 그래서 공자위한이라고 외운다. 공자위한, 이렇게. 됐지요? 이렇게. 이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러면 이 복합 개념 부동산에서 이제 큰 틀을 잡았으니까 이 복합 개념 부동산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것은 이렇게 구분하는 거, 자기 소속 찾아가는 거. 예를 들면 자산하고 자본은 무슨 개념이냐? 경제적 개념이다. 위치하고 자연은 무슨 개념이냐? 기술적 개념이다. 그러면 준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이다. X.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여기 소속 찾아가는 게 가장 시험에서 많이 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별도로 토지가 뭐냐고 안 물어봐. 토지가 자본이 뭐냐고 안 물어봐. 자산이 뭐냐고 안 물어본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별도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세 가지. 정착물 별도로 공부해야 되고, 준부동산 별도로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간 정도 공부하면 된다. 나머지는 공부할 짓이 없다. 되고 있지요? 예, 됐어. 자, 큰 틀 잡았습니다. 자, 좀 10분 쉬었다가 정착물부터 쭉 가도록 할게요. 10분만 쉬었다.